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제법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마지막에 밀렸죠. 자, 그 이유는 좋게 나온 경제지표가 앞쪽에 있었고요, 나쁘게 나온 경제지표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좋아진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 그리고 나서 나빠진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좀 냉각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본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해외 시장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급락을 하게 되니까 그 이유를 공매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여론이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시켜달라, 자, 지금 손해가 막심하다 등등의 요구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그런 요구는 정부 쪽에서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금통위에서는, 금융위에서는 계획 없다, 딱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약간은 조금 야속하다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잘라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론들, 계획 없다 말하는 정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자, 테마주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많이 자금들이 몰리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건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해외 증시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가 0.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7%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별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보합이죠. 네, 약보합 수준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고, 자, 미국 증시는 일단 다우지수고 나스닥이고 전부 다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이 좀 된 겁니다. 뭐 특별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뭐 흐름 자체가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낙폭이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올라온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저 정도 낙폭이야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즉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을 해석해 본다라면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살짝 들어가면서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을 살짝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황은 그다지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지면 안 되겠죠? 부담감을 막 키워나간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연결되려면 주가가 단기적 상승한 이후에 잠깐의 조정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조정이 또 다시 하락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좀 쏠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 주는 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지표들만 좀 좋게 발표가 된다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내구재 주문, 이게 괜찮게 나왔어요. 이거 지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5월 내구재 주문의 이 수주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자,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면 뭐가 좋은가? 일단은 사람들이 돈이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수명 연한이 긴, 즉 이 사용 연한이 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즉 사용 기간이 길다 이꼬르 뭐가 되겠어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동차 같은 것도 내구재 포함되거든요. 자동차 한번 사면은 우리가 1년 타고 바꾸자 이씨 그리고 확 폐차버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내구재를 보시면 되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비싸요. 초반에. 냉장고, 세탁기, TV, 전부 다 가격이 싼 게 하나도 없죠. 자, 이런 것들 살 때는 큰맘 먹고 바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구재 주문, 이 수주 실적이요. 0.7%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2%, 네. 0.2%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증가율이 0.4%였고, 이번에 예상치가 0.2%에서 나빠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냥, 네, 지난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벌어져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택 판매가, 지금 주택 판매 지수가 0.7% 상승한 99.9를 기록했다. 주택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쪽과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중요시 됐냐면 리먼 사태 이후에, 리먼 사태가 이제 주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경기가 그때 많이 깨졌었는데,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부터는 이만큼 이제 리먼 사태, 금융위기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났구나, 경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해줬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주택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조업 관련한 지표죠.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타나게 되면 경기는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쪽으로 또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불확실성 여전하고, 안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 즉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다.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있나요? 그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해석을 하고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또 다시 이상한 얘기를 또 해대고 계속 이게 이제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수급의 쏠림,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세장 랠리에서는 너무 주가가 과매도가 되었고 또 너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런 반작용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랠리를 지속해 나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주가 떨어졌을 테고요.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팔아먹었다 해서 과매도가 나왔을 거고, 그 과매도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잖아 라고 생각되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만들어져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들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지금 또 연명이 오는 부분일 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하반기 들어가면서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애매한 상황이 좀 나타나게 되고, 완전히 다시 물거품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만 주게 된다라면 주가의 상승을 내리는 준비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가, 거기에 따른 긴축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점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단기적 반등은 일단 계속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도 상관없고 옆으로 좀 서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가가 폭락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폭락할 만한 거리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믿져야 본전인 장세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폭락장에서 다시 들끓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여론. 자, 요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공매도 금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투연, 한국주식투자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항의를 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주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니네 공매도 금지도 안 해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야당에서도 이제 이것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이 따랐다. 이거 기회 잡은 거지, 야당에서는 또. 네. 그래서,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소액주주단체들은 일단 금감원,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면서 갑자기 공매도량이 3배 이상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고, 밑에서부터 받아 올리고 있고, 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공매도 금지 정책 전까지는 바닥을 알 수가 없다. 지금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작년 5월경이었죠. 공매도 금지 이게 풀리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다. 그때부터였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해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증권사에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그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지금의 폭락장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그래서 공매도의 금지 이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죠. 공매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뭐 사실 올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에 대한 전면 재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긴 한데 이제 지방선거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로 밀어놨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딱 보시면은 그거예요. 선거에 이용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뭐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자, 선거에 이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좋아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만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6월 들어서 갑자기 폭락세를 막 보이는 이유들은 뭐냐 이 말이죠.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약 추진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폭락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주가 이미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하면은 공매도하는 놈들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안 할게. 많이 빠졌는데 뭐 이미 다 해먹었거든. 이렇게 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다 해먹었거든. 열받죠. 이제 공매도 안 할 건데 이제 환매할 건데 이 상황 되면서 이제 저거 하게 되는 이렇게 하면 항상 뒷북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 변동 사이클에 다른 나라보다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당연히 뭐 하락장에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맞다. 뭐 그걸 다 볼 수 있는데 공매도를 늘린 상태에서 주가를 좀 과하게 빼뜨리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즉 이거는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돼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공매도를 늘리고 난 이후에 주가를 폭락을 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시세 조작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무엇이 더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당장 공매도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그런 정책을 내세울 만한 그런 거리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계속 두들기는 해야 되겠죠. 공매도를 뭐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도를 좀 손봐준다라든지 뭐 개인들 뭐 기간 연장해주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외국인 그 상환 기간 그걸 칼같이 지키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럼 개인 너희들도 연장을 막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지 나 진짜 놀랍긴 한데 아무튼 정부가 아직은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나 판단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증시 하락에 줄줄이 빠져나가는 테마주들.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죠? 원숭이 두창, 장마, 사료,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 네. 여름 테마도 있었고요. 그죠?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녹십자 MS, 진 매트릭스, 뭐 이런 거,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포함된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이유. 이건 뭐 장이 빠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번 달 14일부터, 네, 지난 27일까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거의 한 2주 동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지, 뭐 이거 테마가 나빠서 아니면은 뭐 재료가 잘못돼서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테마 쪽으로 갑자기 집중시켜가지고, 이런 안 좋은 장에서 변화가 빵 터질 때는요, 보통 이제 그게 제대로 된 테마라면은요, 주가가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그냥 막 올라가요.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빠지만 하니까 빠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장마 예보가 지금 시작이 돼서 장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비 때문에 아주 그냥 습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습기, 에어컨, 이런 여름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 좀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다지 많이 못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나마 이제 잘 버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위닉스라든지 뭐 파세코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1%대 2%대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 없었던 부분이고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네,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다는 거 감안해 본다라면 뭐 여름 특수 종목군들 뭐 어떤 줄줄이 하락했다, 뭐 폭락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마 테마주 중에 하나 이제 농약 비료잖아요. 이제 장마철에 이제 병충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된다라는 부분인데 경농, 조비,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 크게 하락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주가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는 요소가 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테마주들도 계속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테마주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지금 그런 거죠. 네.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실적, 아니면 전망, 성장성 이런 거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고 그냥 재료, 그 당시에 반짝하는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그게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심리,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빠르게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왜냐면 손실을 봤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좀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박할 여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재료 때문에요, 뉴스 때문에요. 난 이게 좋아서요. 뭐 다 뻥이고요. 네, 수익을 빨리 올리고 싶어,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겠죠. 그래서 가끔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죽는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전략들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테마주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하겠다, 뉴스만 보고 단기 매매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것은 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차근차근 천천히 정석대로 코스를 밟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수 하락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문제시될 만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살펴보고 있다. 뭐를요? 물가지표가 나올 때까지. 다음 달 초에 나오죠? 물가지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식의 관망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달 초에 물가지표 좋게 나오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축하고 나섭니다. 나는 계획이 없는데요. 공매도 금지해라! 나는 계획이 없는데요. 이건 뭐 속의 경위기도 아니고, 네, 뭐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죠. 나는 계획이 없는데요. 네, 가서 확 때려주고 싶은, 네, 생각이 남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게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공매도 뭐 금지 하나하나는 똑같습니다. 공매도가 이제부터 나올 것도 없어요. 네, 밑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환매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처럼 이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공매도를 더 들어간다? 네, 들어가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달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증시 하락의 테마주들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막 생겨나면서, 욕구가 생겨나면서 빠르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렇게, 네, 증시 하락에서 테마주들이 줄줄이 변동성을 보이고 난리가 나는 거겠죠. 마음을 조금 더 비우는 투자해야 되고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뭐 재료도 알켜주고 뭣도 알켜주고 증시도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막 하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완전 천국인 것 같은 그런, 집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테마주에 아예 처음부터 발 담그지 않는 그런 투자,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천천히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사고 파는 시점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매매 시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 뭐, 늘 듣던 이야기잖아요. 늘 듣는 이야기고,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대로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죠? 언제가 쌀 때고, 언제가 비쌀 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야, 그렇지, 이것이 주가의 바닥이었군.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아시죠? 내가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나의 감각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가의 바닥과 천정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죠? 네, 하지만 오늘까지는 이제 중간 배당 종목들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 하니까 너무, 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횡보만 나와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부담 갖지 않고 투자하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